번째 개 쪽이거든. 네. 분열이 안 나오는 쪽은 얘가 마지막이야, 거의. 분열이 뭐죠? 세포 분열 안 나오는 쪽은. 자, 사람의 몇 가지 질병인데 우리는 질병에서 우리한테 자꾸 건드리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하고 다 면역성 질병. 세균하고 기경원체. 그 다음에 원생 생물 있지. 네. 네. 그 다음에가 곰팡이. 균류가 있어. 자, 이거 바이러스 세균이 제일 많이 나오고 네. 요즘에 얘가 살짝 겉절이로 나와. 그럼 요 둘의 차이는 니들 외워서 알고 있지? 네. 위에는 얘들은 핵산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핵은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보세요. 바이러스는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네. 스스로 뭐를 못한다. 물질 대사. 아, 물질 대사 못하죠. 세균은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세균을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네. 알겠어요? 아, 네. 핵막이 없다. 없다. 원생생물, 말라리아 같은 애들, 오. 모기가 옮기는 애들, 얘는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맞아요. 단세포예요. 균류는요. 진핵세포는 맞는데 다세포예요. 저 질문 있어요. 이게 곰팡이. 세균도 단세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세균도 진핵세포. 단세포고 얘도 단세포인데 얘는 원핵이고 얘가 진핵이라고요. 핵막이 있다 없다 차이라고요. 네. 좀 진화된 애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크기도 얘가 훨씬 커요. 알았지? 이해 갔어요? 자, 문제 봐봐요. 당뇨병, 고혈압,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애들은요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거죠. 네. 그죠? 물론 당뇨병도 선천적이 있어요. 제1당뇨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다 제2당뇨입니다. 근데 고혈압은요, 잘 들으세요. 이거 전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레르기는. 안 돼요. 당뇨는. 안 돼요. 그래서 비전염병 병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가면. 그럼 나는요 세균이죠. 네. 세균이니까 우리는 요거에게 원인이라고 알아두시고요. 네. 치료약으로 뭘 쓴다?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소아마비, 에이즈, 독감 다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독감에 여기에 감기도 들어도 괜찮아요. 감기도 바이러스가 다르거든요. 서로. 네. 인플루엔자냐 아데노바이러스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푸는 거죠. 가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포막이 없다. 저거 자체가 병원체가 없죠. 그죠? 저거는 몸의 이상이잖아요. 네. 후천적인 환경 변화. 나에 대한 방어 과정에 비특이적 방어제에 관여한다. 네. 이런 비특이는요, 나다 어디에도 작용을 해요. 비특이 1차 방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방어 누가 해요? 점막이나 피부가 하죠. 그죠? 그러면 2차 방어는 누가 하는데요? 대식세포가 하죠. 백혈구요. 식균자고요. 1차 방어, 2차 방어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특이적이냐 비특이적이냐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때 비특이적 반응이 바로 대식세포의 작용이고요. 특이적이 뭐죠? 면역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특이적인 면역입니다. 면역이 뭐뭐 있다고 그랬죠? 체비 세팅.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 이게 다 특이적 면역이에요. 얘들이. 처음에는 너희들 체액성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거 완벽하게 알고 가세요. 여기 다 나오니까. 그리고 혈액형 니들한테 하나 나온 게 반드시 있거든요. 유전 쪽에서 많이 혈액형이 나오지만 유전 문제는 내가 치워버리고 혈액형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의 응집 반응 있잖아요. 응집성 응집은 그 과정까지 해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남겨놓고는 혈액형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뒤쪽으로. 지금까지는 가고. 발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분열에 의해서 스스로 증식한다. 어때요? 바이러스가 저래요? 아니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증식이에요. 스스로라고 했잖아.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데 이 말도 잘 잡아요. 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 못합니다. 네. 활물 기생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네 가지 질병입니다. 갖다 집어줍시다. 감기,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니까 얘는 병원체가 세포 구조는 아니잖아요. 매개곤충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매개곤충에 해당되는 건 얘밖에 없는 건 알죠? 말라리아. 그래서 얘가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알았지? 그리고 감기도 바이러스죠. 혈우병은 없잖아요. 병원체가. 그죠? 혈우병은 유전병이니까. 마치 고혈압 같은 거잖아요. 고혈압은 후천적으로 획득된 거고 전염되지 않는다고요. 전염되지 않는다는 건 병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병원체 세포 구조이려면 뭐 해야 돼? 세균이어야 되겠죠. 그럼 말라리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진액이야? 원액이야? 진액세포, 단세포 똑같이. 알겠지? 그 다음에 결핵이 세균이죠. 얘가 뭐였어요? 원액세포. 얘는요? 진액세포. 둘 다 단세포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체 구조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애. 얘가 지금 원생생물이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겠어요? 결핵이 되겠네요. 결핵. 얘가 결핵. 그 다음에 감염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감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원하는 혈우병이 될 겁니다. 유전병.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기억. 간은 치료 불가합니다. 항생제로 해야 되겠죠. 항생제로. 그리고 나의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바이러스 단백질 결정된 건 알죠? 이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핵산 있다, 단백질 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혈우병, 나는 말라리아다. 맞았죠? 그래서 니은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차근차근 봐요. 차근차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좀 하시라고. 네 가지 질병을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가와나 구분 기준이고요. A, B는 말라리아와 감기 중 하나를 했는데, 자, A의 병원체는 항생제에, 봐봐요. 말라리아, 감기 중에 병원체 세포 구조를 되어 있으려면 누굽니까? 말라리아고, 얘는 누구겠어요, 그럼? 감기.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의 병원체는 항생제에 파괴될 수 없죠.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고요. 감염성 질병입니까는 나로 적합하다. 감염성 질병입니까? 그럼 나로 넣으면 말라리아는 맞잖아요. 결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B는 매개곤충 맞죠? 그래서 니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결핵이 왜 다른 세균이라는 얘기예요? 세균이네. 부끄럽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얘 아니오로 매개곤충에 감염되느냐 뭐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야 얘 아니오가 성립하겠네. 그러니까 디귿만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전장군이 영어시랑 좀 됐죠? 걔네지 뭐냐? 조금. 그 지금 입을 개고 청소하고도 나올 만한 그런 시간대 아니니? 자, 사람의 네 가지 질병입니다. 감기, 결핵, 말라리아, 혈우병, 병원체 세포 구조인가? 이거 홍보. 부끄럽다. 가만히 있어. 그러네. 똑같은 게 나왔네. 그렇네. 자, 이거는 이 그림이 나온 즉시 여러분들은 무슨 성 면역인 거 알아야 돼? 체액성 면역이야. 자, 요 과정 잘 봐. 자, 체액성 면역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B림프구야. 알겠지? B림프구가 뭐를 하는 거야? 분할을 하는데 누구 신호에 의해서 분할을 해? 보조 T에 의해서. 보조 T는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와? 대식세포에서. 대식세포는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얘는 비특이적이야. 누구든 상관없어. 아무나 다 식균해. 그러면 그 정보를 보조티가 갖다 준다. 얘만 주는 거 아니지. 보조티는 누구한테도 줘. 독성 T한테도 주지. 그지? 그럼 자, 이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데 B림프구가 분화가 되면 무엇으로 나뉜다고? 그래, 형질과 기억으로 나뉘지. 일반적으로 형질세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
핵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소포체와 고지체가 있다는 얘기야. 그건 곧 뭐가 많다는 얘기지? 리보솜이 많아서 여기서 누굴 만들어낸다? 항체를 만들어낸다. 항체. 알겠지? 기억세포는 단순히 뭐를 여기 보조티의 정보를 기억하는 거야. 그치? 이게 몇 차 면역이야? 1차 면역이에요. 1차 면역. 알았어? 그러면 이 형질세포가 죽잖아? 사라지잖아? 그럼 항체 농도도 같이 떨어져. 그래서 항체, 형질세포 수와 항체 농도는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한 2주, 3주가 지나잖아. 그럼 형질세포가 다 없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도 얘가 남지. 근데 외부에서 다시 재차 침입을 하게 되면 기억이 수많은 뭐와 기억과 그 다음 뭘로? 형질세포로 얘가 뭐 하게 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쫙. 알겠냐? 시간 되게 짧게 걸린다. 이해 갔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항원 A, B를 동일한 주에 넣었더니 항체 A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항체 B는 이렇게 되었대. 이 그림 농도를 잘 봐. 어디서 형질세포가 많다? A가. 그럼 무슨 얘기냐? 이 G는 A라는 항원에 대해서 1차 면역을 거치네. 결국 저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몇 차 면역을 한다는 얘기지? 2차. 그럼 자, 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 이 G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다, 없다? 있었다는 거야. 그래, 뭐가 가능하니까? 이게 있어야 2차 면역이 가능할 거니까. 이해 갔지? 그럼 한 번 침입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지. 그지? 그렇다면 항체 B는 몇 차 면역이야? 1차 면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차 면역 때문에 지금 이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 건 맞아. 근데 이 형질세포가 어디서 분화된 거야? 그렇지. B림프구. 그렇기 때문에 항체 B는 기억세포 분화에 의한 형질세포가 아니야. 기억세포 분화에 의한 형질세포는 항체 A란 소리야. 그럼 얘는 누가? B림프구야. 이해갔지? 그 다음 둘 다 공통점. 비특이적 방어가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대식세포가 활동을 한다는 뜻이라고. 알았지? 어디든 간에. 궁금한 거 있는데 2차 면역은 그게 뭐라고 잠복기가 아예 없어요? 2차 면역은 잠복기 자체가 없고 들어오는 즉시 그냥 바로. 근데 생각을 해봐. 잠복기라는 게 뭐냐면 준비기간이거든. 몸이 막 분할을 시작해서 형질을 만들고 기억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근데 기억은 바로 분열을 해.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쓰면 되는 거야. 항원 A는 2차 면역 과정이고 항원 B는 1차 면역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알면 되는 거야. 다음 문제. 핵산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커다랗게 크지? 병원체 문제는 다 할 수 있지, 니네들. 그 좀 중요한 것만 보자. 독감, 바이러스, 결핵, 세균, 혈우병, 유전병, 감염성 몇 개? 2개. 비감염성 하나니? 그럼 핵산 딱 떠 있잖아. 그러면 혈우병은 이걸 따질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독감이랑 결핵이랑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세균은 모두 핵산이 있다. 알겠지? 그럼 세포 구종 되어 있으면 결핵. 그래서 나가 결핵이야. 세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병원체가 없다고 써있으니까 가가 누구라는 거야? 혈우병. 그럼 다는 독감이 되는 거야. 그럼 핵산 있음. 세포 구조. 안 되어 있음이 정답이죠. 할 수 있죠? 시우야 왜 오늘 피곤한 척해? 체육했어? 축구했어? 아까 이 전반에 어떤 누나랑 같이 체육 온 거 아니야 둘이? 호선역 갔다 왔어? 저희보다 한 살 어린 거예요? 아니면 뒤가 저희보다 한 살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린데? 아, 그쵸? 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내년이면 군대 가요. 못 봐요, 오빠. 죄송해요. 내년에 팔순잔치. 팔순잔치.
다시 결혼한다든가? 이번에 장소가 들어가고 미안해. 아휴, 꿈들 죽었다. 치매라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계속. 자, 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다. 선생님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텐데 너희들이 계속 헷갈리면 질문해라. 가를 보면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세포 내로 들여와 분해한다. 이게 대식세포가 하는 일이야. 그냥 너희들은 대식세포니 뭐 호중분이, 호산분이, 호용분 이런 말 쓰거든. 백혈구라고 해. 그냥 백혈구. 백혈구가 종류가 많아. 알았어? 백혈구가 종류가 많은데 그걸 다 와리평이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냥 백혈구라고 생각하고 가는 백혈구가 하는 식균작용이라고 해. 저런 걸 비특이적 반응이라고 한다. 됐지? 저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저 활동을 할 때 보조 T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나 병원체가 침투하지 못하게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한다. 1차 방어잖아. 점막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해갔지? 다 형질세포 딱 뜨는 순간 체액성 면역이야. 알겠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건 비림프거든. 체비. 알겠지? 가해, 백혈구 간이하고요. 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된다. 상관없잖아. 아무거나 다 막는 거 아니야, 우리 몸에서. 가에서 다는 모두 1차 방어, 다는 2차죠. 면역은 2차다. 특이적 면역. 알았지? 1차는 비특이적 반응이다. 1차 반응. 알겠어요? 자, 8번 봐봐. 이 그림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림 잘 봐봐라. 어떤 동물 체내에서 항원 ABC가 침입을 했어. 근데 세포 기억이 얘를 가지고 막 지금 놀고 있네. 세포 니은이 있어. 세포 기억이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대. 그럼 이거 보조 T야. 보조 T가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세포 기억은 누굴까? 그렇지, 백혈구야. 그럼 백혈구는 A만 잡고 B만 잡고 C만 잡고 다 잡어. 다 잡는 거야. 다 잡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항원 ABC가 있는데 공교롭게 누구 잡은 거야? C도 잡고 뭐도 잡았어? A도 잡고 또 B도 잡았는데 얘가 누구 정보를 가져갔어? A의 정보를 가져가서 B림프를 분화시키면 B림프 형질세포는 누구에 대한 항체를 만들겠다? A에 대한 항체를 만들겠죠. 이해 갔어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요 특이적으로 작용 안 합니다. 비특이적이에요. 알았습니까? 얘 뭐 가리지 않아요. 다 먹어요. 니은은 항원 A의 특이적인 B림프의 분화를 촉진한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항원 C에 가면 이거 여러분 니은이 죽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려면 니은과 같은 부류의 독성 T가 따로 있어요. 이거 보조 T. 이거 파발 역할을 하는 애예요. 파발력. 군인 역할을 하는 독성 T. 물론 이 독성 T도 얘가 정보를 갖다 줘요. 그래야 지가 가서 공격을 합니다. 알겠죠? 다음 이 문제 한번 봅시다.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그런 무슨 얘기죠? 기억세포가 없다. 기억세포가 없는데 항체 생성량이니까 이 항체 생성량이 어떻게 보면 형질세포의 농도랑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서 항원 X를 투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몇 차면요? 1차. 그러면 이때는 B림프구 자체에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알았지? 그럼 항원 X를 재차 투여를 하게 되면 그 기억세포가 많은 기억과 많은 형질로 분할이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요. 그래서 당연히 항체의 농도도 크겠죠. 이해갔죠? 자, 가에서 항체 생성에는 T림프가 관여한다. 누구? 보조 T. 그렇잖아요. 항체 생성이 되려면 보조 T가 가서 분할을 촉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여한다고요. 다음, 나에서 생성된 항체는 항원 X에 특이적으로 작용하겠죠. 당연히. 기억세포에서 나온 거니까. 나보다는 가에 관여하는 형질세포 수가 더 적죠. 왜? 항체 농도가 형질세포 농도라고 했잖아요. 맞죠? 맞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 애들이. 요게 뭐냐면 1차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특이적이 되겠죠. 문제는요 여기 대식세포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대식세포도 있고 여기 또 세포가 또 있죠. 가를 뭐라 불러요? 적혈구라고 부른다면 나가 백혈구거든요.
근데 이 대식세포의 역할이 뭐 하는 놈일까요? 여러분들은 얘도 백혈구고 얘도 백혈구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대식세포의 한 종류의 백혈구도. 근데 이 대식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외부에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얘가 화학물질을 뿌려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요. 알겠어요? 혈류량을 증가시켜요. 그럼 혈구들이 많이 지나가죠. 사실 그 중에 누구를 많이 끌고 오기 위한 속셈이죠? 백혈구예요. 그 다음에 혈관 내벽을 굉장히 투과성을 높여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붓거든요. 피가 몰리니까 그걸 무슨 세포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비만세포라고 합니다. 비만세포. 그럼 그 비만세포가 내보내는 화학물질 이름이 뭐예요? 히스타민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거 과정을 오늘 완전히 알고 가세요. 그거 하나 나오니까 알겠니?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보내면 이제 대식세포가 혈관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걔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백혈구예요. 알았습니까? 먹고 죽고 지들도 죽고 그 고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차 방어나 어떻습니까? 다 1차 방어예요. 지금 여기는 비특이적 방어 맞죠? 가는 백혈구, 나는 백혈구 맞습니다. 별로 자세한 건 안 물어봤지만 자, 여기 또 봅시다. 여러분 세로축이 뭔가 항상 주의 있게 봐요. 항상 우리가 보는 건 항체인데 이렇게 느닷없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바이러스 X에 처음으로 감염된 G에서 시간에 따른 X와 X에 대한 항체의 농도. 그럼 이거 바이러스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감염이 됐더니 바이러스 커졌거든. 근데 구간 안에서 줄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X에 대한 항체란 말을 써올라요. 그럼 그 전에 구간 안에서는 비특이적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대식세포가 관여를 했다는 뜻이고요. 맞았죠? 기억은 X의 감염 이전 G의 체내에는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더워서. 만약에 존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차면 빡 튀었겠죠. 그죠? 그 다음 구간 2에서 기억세포에 의해서 X에 대한 항체가 생성된다. 이건 2차 면역 얘기예요. 구간 2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B림프가 형제세포로 분화돼서 거기서 항체가 만들어진 거라고. 자, 1차 면역은 누가 형제세포를 만들어낸다? B림프고 2차 면역은? 기억. 그렇죠. 그렇게 알았더라고요. 누가 빠르다? 기억. 기억이 빠르다. 자,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균 X가 체내에 침입합니다.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입니다. 물질 A는요, 기억에서 분비되고, 그럼 이걸 뭐라고 보느냐, 여러분? 세균이 오금이 들어오면요, 얘도 일종의 식균작용을 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얘 역할은 아군들을 불러모으는 거예요. 아군이 올 때까지 적군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천병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럼 아군이 이 모세혈관의 단면이거든요. 단면. 모세혈관 단면에 얘들이 빨리 창문을 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벽을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세포벽의 투과성을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걔들이 움직이는 그 길을 넓혀주고, 혈류량을. 아까 이거 누구라고 했어요? 물질. 그래, 이게 히스타민이야, 이게 지금.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그걸 얘가 비만세포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애들 백혈구예요. 이게 빠져나오는 모습. 이제 그림이 좀 보이죠? 뭔 소리인지 몰랐다가. 그런 거야. 그림을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기억은 독성 T리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게. 모르면, 금방. 뭐 일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지금은 1차 방어입니다. 비특이적. 독성 T는 특이적이에요. 알겠습니까? A는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맞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잖아요. 투과성 혈류량, 그리고 염증 제거하는 물질들의 생성,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놈이 너무 오버한 게 알러지예요. 얘가 너무 오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요, 꽃가루가 들어오면 그건 항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민감해지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도 얘가 많이 분비되거든요. 히스타민이. 스트레스가 강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신질환이 좀 우울증 이런 거는 좀 벌레게 다니는 거 긁는 친구들 있어요. 살을. 피가 철철 나고. 히스타민 분비량이 많아서 그렇대요. 근데 그 꽃가루가 들어와도 꽃가루를 항원처럼 역할을 해서 이 비만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딱 꼽아놔요. 두 번째 꽃가루가 들어오면 걔를 항원항체 반응처럼 해가지고 가름증을 일으켜요. 그게 알러지입니다. 알았죠?
비만 세포의 오지랖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러지는 식습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비만 세포가 분비시키니까. 자, 니은은 세균 X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비림프구나 그 형질 세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누굽니까? 백혈구입니다. 식균 작용하는 애예요. 알았습니까? 다음, 가는 독감 바이러스고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나는 체내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얘가 침입했더니 림프구가 보세요. 이게 무슨 세포라고요? 이건요. 기억세포. 그럼 이거 무슨 면역이에요? 1차 면역.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무슨 림프가 관여한다? 비림프구라. 알겠어? 무조건 항체가 나오는 거는 체액성이에요. 알겠습니까? 비림프가 관여하고요. 그럼 항체 기억이 나오겠죠?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얘는 점점 준다는 거죠. 네. 바이러스 잡으면. 그럼 얘는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차 침입은 얘가 바로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된다고요. 그게 2차 면역. 알겠지? X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핵산. 항체 기억은 X와 항원항체 해야 되겠죠. 정보를 받았으니. X에 대한 기억세포는 독감 백신을 이용된다. 맞았어요? 맞아요. 얼떨떨하게 공부한 애들이 이거 바로 틀립니다. 백신은 말입니다. 뒤적거나 표현을 격하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도움이 돼요. 선생님 좀 원래 말이 되게 부드럽고 착하잖아. 얘기만 하면 비밀이죠. 나이 많다고 내가 너 예순 넘었다고 내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우리 아저씨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저런 분들 때문에 잉여자원 아니야? 잉여자원. 잘 들으십시오. 백신은요, 그 능력치가 떨어진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죽은 걔들이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은요, 예방주사라고 하는데 그게 그 역할을 항원을 직접 넣는 거라고, 백신이. 아, 지금 학원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틀렸어요. 아.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치료제는 군대를 넣어주는 거예요. 누굴 넣어주겠어요, 저기서? 군대가 누구예요? 항체. 예, 얘를 넣어주는 게 바로 혈청주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아니라 얘를 직접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 맞다가 진짜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독감일 시간에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은 맞는 거 아니에요. 열 놓고 그러면. 그냥 저 바이러스, 죽어가는 바이러스한테도 감염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백신은 얘를 넣어주는 거고. 알았지? 네. 혈청주사는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혈청주사를 맞으면 다시 1차 침입을 했을 때 걔는 2차 면역을 할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걔는 다시 1차 면역부터 출발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야, 기억세포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 네. 그건 2차 면역의 효과가 될 수 있어.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이걸 못 받아요. 그래요? 기억세포 죽여. 누가? 그래, 독성 T가 죽여. 독성 T는 우리 몸의 조직과 약간이라도 연관이 없으면 다 죽여. 그게 조직이식 이런 것들, 거부와 반응이 다 걔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하다못해 고기, 꽃가루 말고 알러지 중에서 고등어, 번데기, 뭐 이런 알러지 있는 애들 있잖아. 그게 독성 T가 하는 거야. 그 세포를 항원을 인식하는 거지. 알았어? 자, 이제 이런 그림 나오면 이제부터 좀 막 까칠까칠하지. 근데 유형이 다 똑같아. 어떤 유형인가 봐봐. 어떤 유형이 해당되냐면 멀쩡한 쥐를 놓고 얘한테 항원을 주사를 해. 그럼 얘가 무슨 면역을 거치겠어? 1차 면역을 거치겠지. 그리고선 거기서 두 개를 뽑아내는 거지. 어떤 놈은 혈청을 뽑아내고 어떤 놈은 기억세포를 뽑아내서 두 개의 쥐한테 넣었더니 얘가 그럼 뭐 진짜 주사를 놨더니 누군 살아남고 누군 뭐 이런 거 문제를 푸는 거라고. 기억세포 못 넣는다는. 그러니까 이 쥐들한테는 실험이 되는데 인간한테는 못 넣는다고. 인간은 다량을 넣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잘 봐라. 항원 X를 2회 주사한 생기 예로부터 왜 2회 주사했는지 기억을 해봐. 기억세포를 활성화시켜놓은 거예요. 2차 면역까지 끝낸 거니까. 네. 자,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이랬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맞으면은 몇 차 면역부터 시작한다. 2차 그렇지, 그거부터 보라고. 생기 B에게 주사하고 4개로 생기 B와 항원 X를 주사한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기 A와 B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실험 전에 항원 X에 노출된 적은 없고요. 항원 X에 대한 항체 기억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우리 몸같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쥐한테는 성립을 하는데 인간에게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봐봐봐. 1차, 2차 기억세포 분리해서 얘한테 주사했더니 항원 X를 주사했다. 자, 기억 봐라. 가 처리 후. 보이냐? 가 처리 후 몇 차 면역? 1차 1차 면역. 생기에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죠. 다음. 달 처리해 받은 생기 B는 항체 기억을 생산할 수 있죠. 왜? 들어오면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됐거든요. 기억세포가. 라 처리 후 생기 B는 2차 면역 반응에 항체 기억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계획 정리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이 문제 봅시다. 동일한 항원의 1차와 2차에 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봐야 될 건 그겁니다. 자, 보조 T가 와서, 알겠습니까? 보조 T가 와서 얘를 탕 챙겨주면, 지금 이 그림이 뭔가 잘 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뉘어진 걸 볼 수 있을까요? 항원이 1차 침입했더니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죠? 두 개로 나뉘어졌죠. 그 다음에 2차 침입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나뉘어졌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간은 기억세포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항원의 1차 침입, 2차 침입 이런다면 우리는 요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 기억세포 자체에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나오는 게 2차 면역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이 비슷합니다. 비림푸구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비림푸구가 기억세포와 형질로 분해돼서, 그죠? 분화돼서 이렇게 항체를 생성시켜야 되거든. 그 다음에 2차 때는 그 기억세포가 더 많은 양의 기억과 형질로 분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자, 기억. 간은 세포 분열 능력이 있다. 있잖아요, 보니까. 분열을 하잖아요, 개수 많은 걸로. 나는 기억세포다. 이거 형질세포입니다. 항체 만드는 거죠. 예방주사는 2차 면역 반응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1차 면역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 번 진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으면 2차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기억세포 만들어 내놓는 게 예방주사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아셨어요? 네. 다음. 6가지 질병. 야,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 기준 A를 보면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 딱 보면 이해 갔지? 그럼 기준 B는 뭘까? 세균이야 바이러스야 그 차이라고. 이해 갔지? 그때 우리가 좋아할 거, 주의할 거. 이 둘의 공통점. 핵산이 있다. 유전물질이 있다. 그치? 차이점. 효소가 없다. 뭐 이런 거. 물질 대사를 못하고 얘는 다 할 수 있는 거. 이해 갔어? 조심하라고. 활물 기생해야 되는 거. 그치? 세포는 핵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오, 아니야. 바이러스는 핵도 없고 핵산에 있는데 원핵세포는 핵이 없어요. 핵산에 있어도. 근데 세포 구조는 맞아요. 핵막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됐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결핵, 독감, 말라리아. 차이점 얘기해봐. 결핵, 세균, 독감. 바이러스. 말라리아. 원생균. 그렇지. 말라리아하고 결핵하고 공통점은 간세포야. 근데 결핵이 뭐? 핵막이 없어요. 원핵. 니네 원핵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아이, 왜 이렇게 떳떳해? 자, 봐봐. 요렇게 그려. 이게 원핵이야, 원핵. 이게 선모지. 네. 그리고 요게 뭐야? 세포? 막. 벽. 펩티도글라칸이라고 그래. 저기 식물의 세포벽과는 차이가 있어. 식물은 셀룰로스잖아. 네. 펩티도글라칸이고 이 안에 얘가 누군지 알아? DNA. 핵막. 이게 핵산이야. 이게 핵산. 얘들이 쭉 표본 원형이야. 이어져 있다고. 또 2번 누굴까 이건?
내가 부르는 게 길쭉길쭉하고 그런 게 이게 리보솜이에요. 알았어. 너희들이 나중에 생투를 들어가게 되면 세포 안에 우리가 진핵세포 안에 리보솜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알겠어? 큰 거 작은 거 있어 두 개가. 리보솜이 커다란 거 작은 거 알았어? 그 두 개가 딱 결합해야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 리보솜이 미토콘드리아에 또 있어. 원형 기둥 모양, 핫도그 모양 길게.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세균이 거대세포로 들어와서 같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원핵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핵막이 없어. 리보솜도 있고 핵산도 있는데. 알겠지? 이렇게 생겨서 뭐라고? 세균이야. 진핵세포는 이렇게 생겼어. 진핵세포. 니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포포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돌지체 뭐 이런 거. 알았지? 핵도 있고. 알겠냐? 궁금한 거 있는데요. 원생생물이 모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생 생물 자체는요 단세포인데 진핵이에요. 좀 발달했어요. 걔들은 모기에 묻어서 움직이는 애. 그 모기가 매개체라고요. 파리, 뭐 이런 거, 채채파리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들 매개체인 것들이 많죠. 쥐가 뭐 패스균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매개체라고요. 실제로 원생 생물은 기생도 해요. 살아있는 생물 속에 들어가서. 자, 이 그림 볼까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감염됐습니다.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세균 X를 봤더니 모세혈관에 여기 뭐 신호물질을 전달하고 그럼 여러분은 알아야 돼. 아, 이거 비만세포고 저 신호물질은 히스타민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말이야 봐봐. 세균 X를 먹잖아? 댓글 보내. 먹었는데 문제 뒤가 뭐가 붙네? 보조티. 그게 가서 얘랑 연결하네?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누구야? 형질세포 상태. 그러니까 뭐야 이건? 비특이적과 특이적을 한꺼번에 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체액성 면역이 되겠지. 이쪽은 식균작용이고. 이래서 1차 방어가 일어나는 거야. 항체 A는 X에 대한 백신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백신은 얘야. 세균 X. 알겠지? 얘 군인이야, 군인. 혈청 주사의 원료는 될 수 있어. 다음에 X의 재침입 시 기억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기억이 아니라 얘. 재침입 시 그랬으니까 솔직히 재침입이면 여기 없어. 누가? 기억세포가 없다고. 알았지? 오케이? 얘가 분화가 되는데 얘 말고 또 누구로 분화돼? 걔가 분화되는 거야. 알았냐? 2차는. 이해 갔어? 자, 이 그림도 역시 무슨 성 면역이라고? 체액성. 체액성 면역. 1차 침입 시에 항체가 있어 없어? 없지. 저게 잠복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게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구랑 싸우는 거야 지금? 대식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대식이랑. 그래서 외국계 B가 와가지고 그지? 기형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형에서 쫄다고 너를 막 내보내는 거지. 걔들이 가서 싸우는 게 단체 싸움. 됐죠? 이 농도하고 형질세포 수하고 비례합니다. 2차 침입 때는 누가? 기억세포가 또 다른 기억세포들과 형질세포들로 알았니? 분할을 해서 이런 현상. 구간 안에서 보조 T는 대식세포를 통해 항원을 인식한다.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구간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거의 끝나갈 무렵 아닙니까? 네. 여기서 1차 침입 대식세포 1차 방어 비특이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구간 안에서 항체 농도가 감소하는 이유 기억세포, 형질세포. 그렇죠. 형질세포 숫자 내가 그거랑 비례한다고 했죠. 구간 2에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자 여기서 또 나왔어. 얘 지금 대식세포지 그잖아. 대식세포가 있어. 거기에 T림프가 있고 B림프가 있네. 지금 이건 1차 방어와 2차 방어를 공통으로 나타내는 거야. 비특이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거에 더불어서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수성 면역이야. 정신 차려. 체액성 면역, 체액성. 알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1차 면역에 해당되는 거야. 맞냐? 오케이? 그 상체를 막 신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
구간 1. 잘 봐. 감염이 되었어. 세균 P의 숫자야. 감염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작용하는 건 얘야. 대시세포. 그래서 준 거라고. 이해 갔지? 구간 1에서 식세포. 이게 식균이야, 식균. 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 구간 2에서 T는 세균 P에 대한 항체를 그럴듯한데 뭔가 좀 이상하지? 비림프구나. 알겠지? 어이구. 쉬는 시간이에요. 비림프구는 세균 P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을 시켜서 흥질이 생성되겠죠. 흥질세포에서. 구간 3에서 체내에서 세균 P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1차 면역이 끝났기 때문에. 오케이? 좋다 오세요. 종났으니까. 복숭아 스틸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이거를 간과하시네. 예. 어느 정도 풀다가 이제 뒤로 가서 혈액형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전 쪽은 동일한 애들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이거? 대조군이죠, 대조군. 아, 네. 여기 대조군이고 요게 실험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죽은 액을 X를 주사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백신이거든요. 백신을 주사할 때 식염수를 같이 넣어요. 그럼 식염수와 X 중에 식염수 때문에 얘가 치료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얘를 식염수를 해서 대조군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죽은 X를 주사하게 되면 얘가 1차 면역을 형성을 했을 거고 기억세포를 생성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살겠죠. 네. 그죠? 2차 면역 때는 A 체내에서는 A란 얘예요.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1차 면역은 일어났을 거야. 네. 근데 면역조차도 못 일어나고 진 거야 그냥. X한테. B의 체내에는 X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B의 체내. 이거 주사를 하면 형질세포 형성이 됐겠죠. 네. 맞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수년이 지나가면 형질세포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네. C에서 X에 대한 항원체 반응이 일어났겠죠. 네. 2차 면역이니까 그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고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네. 6가지 질병입니다. 가, 비감염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 바이러스, 다는 세균. 가의 질병 당연한 거죠. 네. 나의 질병 네. 아니죠. 세포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얘들은요 바이러스란 말로 나오지 않고 스스로 뭐 이런 말 핵막이 없는데 세포다 이런 말로 한정을 합니다. 다의 질병을 이루는 병원체는 곰팡이가 아니죠. 곰팡이 여러분 걔들 병원체는 균류라고 해가지고 균류는 다 세포예요. 명심하세요. 그걸 세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다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의고사 유형이거든. 그때는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킵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너 자꾸 어디 갔다 늦게 들어와. 맨날. 배고파서 밥 사먹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가 인정하는데. 이거 동원이냐, 이씨. 그런 때문에 여기 그지 닭감염 부자 되었어. 잘 봐라. 결핵, 홍역, 혈우병인데 이거에 대한 해당대를 적어. 유전병이다. 누구야 그럼? 혈우병. 이제 내가 이걸로. 근데 너무 조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세균에 의해 유발된다. 누구? 결핵.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원해서 그럼 이거 기억니은 디귿 중에 동그라미 2개는 무조건 디귿이라는 얘기다. 네. 얘들 중에 2개가 걸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짜리가 기억이냐 니은냐인데 여기서 2개 같이 걸리는 뭐 결핵이 있죠. 네. 그죠? 가로축에 동그라미 2개 걸리는 거. 시. 예, 얘가 결핵. 그리고 얘가 디귿. 네. 됐죠? 그럼 결핵이 들어가 있는 애가 세균에 이게 기억이겠죠. 이렇게 찾으면 끝나요. 알았어요? 가로 세로 둘러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자, 결핵의 병원체. 결핵이 누구라고 했어? 세균. 세균. 결핵에 걸린 소에서 이게 왜 어려운 건지 알아요?
글을 읽어야 풀리니까. 그래서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알아서 니네한테 이거 나오면 선생님이 작정을 했구나. 알아도 맨 뒤에 놓고 보세요. 알았어, 넘어가고. 이거 읽다가 시간 다 뺏겨요. 자, 봅니다. 결핵에 걸린 소에서 기억과 니은을 발견했습니다. 이 둘은 세균과 바이러스래요.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가에서 발견한 기억과 니은을 순수 분리를 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핵이 누구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세균. 세균이에요. 결핵이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는 소 여러 마리를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는 기억을 넣었고요. 한 집단에는 니은을 주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신. 알겠습니까? 백신입니다. 기억을 주사한 집단의 소만에 결핵에 걸렸다? 그럼 얘는 바이러스라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의 결핵에 걸린 소로부터 분류한 병원체는 기억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해갑니까? 이 죽은 애가 기억과 동일한 애로 죽은 거야. 네. 그럼 니은을 맞았는데, 그지? 니은을 주사했는데 기억과 동일한 걸로 죽었다니까 니은은 세균이 아니라는 얘기야. 뭔 일 있어?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저 세균이 백신이면 약화된 세균이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세균을 주사해서 진짜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 써졌잖아요. 니은을 주사했는데 기억을 주사한 집단의 소만 결핵에 걸렸다라고. 근데 만약에 기억이 결핵균이었으면요? 그 기억을 주사한 게 기억을 주사했는데 결핵에 걸렸으면 기억이 결핵수가. 근데 이게 백신의 개념이라면 이걸 주사하고 며칠 뒤에 다시 투여를 했는데 걸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백신인데 지금 그냥 주사했더니 걸렸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결핵 아니에요? 지금 들어봐요. 지금 백신을 맞은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백신 역할을 하는 결핵균이냐를 찾는 거 아니에요.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실제로 소를 죽이는 병용균이냐를 찾는 거잖아요. 맞고 걔가 1차 면역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네. 누구를 맞은 애가 죽었냐고요. 기억. 기억이 뭐예요 그럼? 결핵. 결핵 세균이요. 만약 얘를 백신 하려면 얘를 좀 조작을 하고 넣어야죠. 선생님 저희 같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기억이 결핵세균. 그래서 다의 결핵에 걸린 소로 병을 분리한 병원체는 기억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대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세균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됐죠? 그럼 풀려요. 알겠습니까? 그럼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잘했어요. 자, 어떤 환자의 병원체에 대한 실험입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뭐라 해도 바이러스야. 덩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도 세균보다 작아요. 면역력이 저하되어 얘 누구 죽여서? T세포. 보조 T를 죽여요. 그러니까 T를 죽이는데 그게 독성 T도 죽이고 보조 T도 다 죽이는 거죠. 결핵에 걸린 환자로부터 병원체 기억과 뭐요? 기억과 니은은 결핵의 병원체 호전선멸 병주 병원 수없이 나타났다. 그럼 이건 뭐냐? 기억과 니은 중에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 있다는 뜻이야. 네. 이거 아까 문제랑 유사하지? 네. 왜 그런가 봐봐. 아까는 9월 모의고사로 된 거잖아. 네. 이거는 수능 문제고. 그러니까 9월이나 6월에 나온 모의고사가 수능에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가. 기억은 세포 분열. 이거 누구야 그럼? 세균. 니은은? 바이러스. 그렇지. 기생을 한다는 얘기지. 활물기생. 그 얘기야. 됐죠? 네. 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이 니은 맞아요. 바이러스 얘기니까. 됐죠? 그거 얘기라고 지금 얘기. 복잡하게 문장을 써놨지만 결국 기억 니은이 누굴까라고 묻는 거라고요. 자, 어떤 꽃가루에 의해서 알레르기 형성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꽃가루 1차 침입 시에 항체 A를 생성합니다. 세포 가가. 자, 항체 A가 비만 세포에 결합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세포 가에서 항체를 생성해 주면 이게 비만 세포에 걸려들. 비만 세포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요. 알겠어요? 여기에 붙습니다.
재침입한 꽃가루가 항체 A와 결합을 하게 되면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뭐를 분비한다? 히스타민. 그래서 붓고 빨개지고 이런 게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려워지고. 알았지? 우리가 염증 생긴 것처럼 똑같이. 알겠죠? 그럼 세포 가는 T림프구다. 여러분들 항체 만들어낸 애가 누구예요? 아니 B림프구입니다. B림프구. 알겠어요?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애는 B림프구입니다. 체비. 독성 T림프구는요 거대한 바이러스나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지가. 독성 T가. 그것도 특이적입니다. 누가 관여한다? 보조 T. 알았죠?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체비, 세팅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체액성은 B림프구, 세포성은 T림프구. 알겠어요? 됐죠? 항체 A는 꽃가루와 항원항체를 하기 때문에 꽃가루의 1차 침입 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병원들은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2차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가시, 병원체, 그 다음에 히스타민, 백혈구 식균작용.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게 이 안에 있는 비만세포인데, 그죠? 얘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투과성을, 혈관벽의 투과성을 키워서 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가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팽창합니다. 알겠습니까? 혈류량이 넓어져요. 많아져서.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이 맞아요. 누가 들어오든 하다못해 꽃가루까지도 반응하니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백혈구 식균작용은 체액성 면역이다. 아닙니다. 이거 식균입니다. 이런 거 비특이적이고. 체액성 면역은요 말 그대로 면역이에요. 식균과 면역은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 상처가 났을 때 염증 반응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A는 모세혈관을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누굴까요? 백혈구.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 네. 얘는 덩치가 제일 크지만요 위족 운동을 해요. 아메바처럼 빠져나옵니다. A의 식세포 작용은 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라 했죠. 아무거나 다 잡수신다. 피부는 인체 방어적인 관여하지 않나요? 막고 있어요. 외부들이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애들이. 간은 백신 X에 들어있는 얘는 다 뭐예요? 항원이에요. 항원. 항원 A씨를, 근데 끝에 있는 거 잘 보세요. 끝에 있는 애들. 모양이 좀 다르죠? 네모고 동그라미고 뾰족하고. 네. 자, X를 어떤 사람에게 주사했습니다. 체내의 항체 A씨의 농도면을 봤더니 항체 A가 확 커져버렸네. 네. 이걸로써 너희들은 이 세 개를 모두 넣었는데 이 둘에 대한 항체의 변화는 1차 면역인데 네. 요거에 대한 면역은 2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거에 해석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X를 주사하기 전 항원 A에 노출된 적이 있는 거, 이 사람. 다음에 구간완에서 항원 B에 대한 식균작용, 분명히 잠복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항원 B도 그렇고요, 항원 C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항원 A조차도 다 식균작용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구간 2에서 항원 C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생겼겠죠, 현재. 그죠? 1차 면역을 통해서. 오케이? 예.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A에 대한 항체를 보니까 얘는 몇 차 면역까지 끝났어요? 1, 2차까지 다 끝났죠? 근데 B에 대한 항체는요? 1차. 자, 그래서 2차 주사 때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은 백신으로서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꼭 맞았다고 2차 면역이 형성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안 되면 백신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이래도 요 정도만 돼도 우리 팬데믹 현상 때 막 소관해 좀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맞고 이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자. 맨 뒤로부터 와. 맨 뒤로 가, 빨리. 맨디. 맨디스. 어이구. 자, 이게 6월달 모의고사였더라. 자, P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어. 이 사람 P야, 이건.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인데 여기 가만히 봐라. X라는 병원체가 들어왔더니 백혈구가 잡사를 하네. 그래서 얘를 막 분해를 해. 그리고 뒤에 붙어갖고 그 정보를 싹 끄집어 가는 애가 있어. 이거 누구야? 보조티. 그래, 이게 보조티야, 기억이. 얘가 어디서 생성이 되냐? 골수. 어디서 성장을 하고? 가슴 세. 그렇지, T. 그게 티머스라는 뜻이다, 그게. 니네 티본 스테이크 들었냐? 네. 가슴뼈 없는 티본이? 티머스라는 뜻이야. 거기가 T. B가 본스 멜로우의 이니셜이야. 골수. 골수에서 만들어주고 골수에서 생성돼. 생장되는 거 알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가서 누구를 여기 이제 증식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알겠냐? 지금 보니까 얘가 누구를 촉진해가지고 얘를 촉진해서 니은이 됐다 그랬지? 네. 여지껏 우리는 뭐 배웠어? 체액성 면역 배웠잖아. 계속 문제가 체액성이었고. 네. 이거 처음 봤지, 니네? 네. 뭐라고 돼 있어? 증식. 직접하게. 직접하게 독성티라고 처음 나온 거라고 이게. 네. 니네 문제 푼 것 중에. 그러니까 봐라. 기억과 니은은 지금 얘들을 만들어진 장소가 똑같은 거야. 하나는 보조 T로, 하나는 독성 T로. 이해 갔냐? 만들어진 건 똑같은데.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뭐라고? 세포성 면역이야, 이게. 처음 니네가 본 거지. 6월달에 나온 거 이게. 알겠어? 체액성이 아니라 뭐만 생각하면 좋냐면 잘 봐라. 림프구가 있는데 나뉘는 거지. 형질과 기억으로. 이게 체액성 면역이야. 이게 비림프구고. 근데 T는 지금처럼 단순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요 끝부분이 보조 T가 알려준 정보대로 싹 변해. 변하면 이 아이가 병원 X에 감염된 세포 있지. 걔만 찾아가서 그거만 죽여. T랑 세포 독성티랑 같은 거예요? 아니지. T 림프구 중에 보조 T가 분리되고 독성 T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T 림프가 잔뜩 있는데 거기서 보조 T로도 분화되고 독성 T로도 분화되는데 보조 T가 가서 정보를 줘야만이 독성 T가 돼, 얘가. 그래서 얘가 누구 죽인 줄 아냐? 에이즈 죽여, 에이즈. 바이러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되게 단순하잖아. 다 맞춰, 애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꾸. 근데 한 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독성팀 간단하잖아. 지금 봐봐. 직접 공격. 그럼 애들 다 알아요, 그냥. 기억과 형질. 이러면, 아, 이거 체액성. 근데 얘는 직접 공격. 그리고 1차, 2차도 없잖아요. 바로 그냥 공격인데. 알았어? 영원 무궁화. 근데 문제는 누가 들어오면? 에이즈가 들어오면 얘 찾고, 얘도 걔 찾고. 먹고, 먹히고. 그런데 바이러스는 증식 속도가 졸라 빨라. 근데 얘는 느려. 그래서 얘가 다 잡혀. T가. 그러면 나중에 무기는 잔뜩 있는데 누가 돌아왔는지 알려줄 애가 없는 거야. 보조 T가. T를 다 죽이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 면역 결핍증. 그게 에이즈야. 그럼 에이즈 걸린 사람 무조건 죽겠네? 아니야. 비특이적 반응으로 인해서 살아남아. 돈이 있으면 항체를 계속 넣어서 죽일 수 있어. 돈 없는 사람만 죽는 거야. 계속. 기억은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다. 됐죠? 니은은 형질세포 아니라고. 이게 비림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P에서 세포성 면역 맞잖아. 이게 세포성 면역이라고. 체비세 그 T 세포성 면역은 T 이거 두시라고. 알겠지? 자, 수능 문제야. 어떤 사람이 병원체엑스에 감염됐어. 형질세포에서 이거 무슨 면역이야? 체액성 면역. 그렇지. 그 무슨 림프구? 비림프. 그렇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이거 세포성 면역이야. T 림프구. 세포를 파괴한다. 이거 전체가 면역이야. 알겠지? 간화가 일어나려면 누가 필요해? 대식세포. 걔가 보조티. 보조티가 와서 촉진을 해줘야 되는 거야.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가가 일어난다. 맞지? 체비. 나는 특이적 방어에 해당된다. 맞잖아. 이 사람이 X에 다시 감염된다면 기억이 아니네. 얘하고 또 누가 만들어지지? 기억. 그 기억이 다시 형질과 기억으로 또 분화돼. 이해 갔지? 기억, 니은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좀 세밀한 거 묻잖아요. 계속. 그거만 조심해. 자, 그림 하나는 사람의 체내에 했는데 니네들 봐. 요런 모습이 무슨 세포라고? 얘 형질세포. 그림으로 봐도. 그럼 얘 무슨 림프구? 비림프구. 그래서 얘는 무슨 성 면역?
그래, 체비.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이렇게 가지. 네. 이게 세포속 면역이라고. 이거 누구야? T림프구. 그럼 1단계, 2단계에서 누가 도와줘? 선생님. 응. 그 세포속 면역에서는 비림프가 T림프가 되는 거예요? 네. 뭔 소리예요? 저기 쌤이 2번 이- 오 마이 갓.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거 야 이거 1차와 2차를 그려준 건데 아, 그렇죠? 네. 누가 1차 같아요? 될 거예요. 이게 1차예요? 네. 뭐, 아니다. 제가 2차예요. 그렇죠. 이게 1차예요. 아, 네. 1차가 뭐로 된 거예요? 이게? 기억세포가. 그죠? 여기 또 형질이 있었겠죠? 네. 기억만 그래도 이 기억이 가서 형질과 또 다른 기억으로 되는 게 2차예요. 아 저도 착각했어요 지금. 잘 봤어요. 눈이 좋군요. 기억은 형질세포다. 부끄럽죠. 기억세포입니다. 기억은. 과정 1은 X에 대한 2차. 1차가 아니라. 보조 T는요. 과정 2를 촉진한다. 맞습니다. 이해 갔어요? 문제 상당해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 보니까 이거 X 주사, Y 주사 이런 말은 뭐죠? 다 지금 그러니까 기억세포 없는 애. 기억나죠? 여기 보니까 X 주사 했는데 이거 커졌죠? X에 대한 기억세포 있는 애. Y는 계속 없는 애. 그래 그림만 딱 봐도 금방금방 알아채야 돼요. 문제 보세요. X, Y에 노출된 적 없는 생기 기억에서 띠그 3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기억에 X, Y 중 하나를 주사를 해봅니다. 쥐 한 마리에다가 X나 Y를 주사한답니다. 2주 후 봐요. 2주 기억에 주사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니은에 주사합니다. 그러면 니은도 바로 2차 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생지 니은이 딱 봤더니 어떤 항원에 대해서 2차 면역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뺀 건 X예요. 기억 여기 X를 주사한 거예요. 기억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단순한 겁니다. 보면 그림만 복잡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얘는 누구다? 기억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기억세포를 생지 니은에 주사했으니 얘는 X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기억세포가 있는 거라고요. 자, 1주 후 니은과 디귿에 X를 주사했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Y를 주사했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보내요. 디귿. 생지 디귿은요. X를 주사했더니 이렇고 Y를 주사했더니 이렇다. 왜? 디귿은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두 뭐가 일어난 거야? 1차 면역이 일어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기억에 대해 주사한 항원은 Y다. X입니다. 알겠죠? 구간 1에서요.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해된다. 반대죠. 기억이 형질로. 구간 2에서 Y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죠. 당연히. 일어난 겁니다. 항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항체를 만드는 게 체액성이니까. 알았지? 오케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다음.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4월 모의고사예요. 항원 A, B의 면역학적 특징. A에 노출된 적 없는 애한테 A를 2회 걸쳐 주사했대요. 그럼 이미 얘는 이제 면역력을 갖춘 거예요. 이해 갔죠? B에 노출된 적 없는 생기 Y에게 B를 2회 걸쳐 주사했대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얘 면역력이 안 생긴 거 아직. 됐죠? 그림은 X의 A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Y,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를 그려놨습니다. 결론 X에서 A에 대한 기억세는 형성되었고 Y에서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게 끝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구간 1과 3에서 모두 비특이적 일어나죠. 당연히. 구간 2 A에 대한 형질세포 봐요. 똑같이 나오지만 기억이 형질로. 구간 4에서 B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 일어났다니까. 일어났는데 뭘 못 만들었어요? 기억이 계속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X, 항원, Y 이런 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기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억 얼만큼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좋은 백신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음
자, 그림가는 어떤 사람의 체내에 X가 처음 침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체액성이야, 세포성이야? 그래, 보면 이제 구분이 되잖아. 니들 같으면 세포성 4개냐? 단순한데? 다 맞추지? 체액성이야. 됐지? 그럼 기억이 무슨 세포? 니은이? 이런 거야. 그럼 2차 변역 때는 누구만 반응한다? 니은이 바로 어디로? 그렇죠. 됐어요? 이것 중에 하나를 했는데 뭐 찾았지 니네가. 그죠? A는 세포성 면역에 해당된다. 지금 봐봐요. 동그라미 A 여기 써 있잖아. 이건 무조건 체액성이다. 알았냐? 항원항체. 세포성 아까 봤지? 직접 공격기. 너무 단순해. 구간 2에서 보이냐? 기억이 니은으로 봐요. 이거 계속 나오죠. 형질이 기억으로 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구간 1에서 데이트리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풀다 보면 니들도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냥 풀다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자, 질병의 3가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스럽지 않아요. 좀 풀다 보면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말라리아, 무좀, 홍역이에요. 맞죠? 바이러스가 누구예요? 홍역이요. 그럼 말라리아는요? 원생. 무좀은요? 균류. 다세포라고 했어요. 세균 없죠? 그래서 여기가 좀 그래요. 보세요. 질병의 특징의 개수는요, 모든 걸 갖춰야 돼요. A라는 질병, 여기서 뭐 말라리아, 무좀, 홍역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여기 있는 3개의 특징을 다 가져야 돼요. 잘 봐요. 병원체가 원생생물이다. 말라리아, 그럼 말라리아였죠. 저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말라리아고 보세요. 얘는 말라리아고요. 얘는 누굴까요? 세포구죠. 말좀이게 말무. 그죠? 그럼 이건 누구여야 되나요? 적어도 바이러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 포함돼야 되니까 뭐예요? 다 말무. 그래야 이 3개를 말라리아 이가 다 포함할 거 아니야. 말라리아가 특징이 개수를. 그럼 이건 누굴까? 무좀이 되시겠고, 그다음 이게 홍역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A는 무좀이다. 틀렸죠? C의 병원체는요, 세포 분열을 해야 하네요. 알아죠? 감염성 질병이다. 이 셋 다 감염성이잖아요. 왜요? 무좀은 아닌 것 같아요? 오호. 선생님 무좀 걸렸는데 내 선생님 양말 신어봐. 그런 거 신기했냐? 당연한 거죠. 너 당연한 거 그건 알았어요? 야, 옆에 친구가 고혈압이야. 그래가지고 지우개를 나눴는데 안 나눴겠냐? 고혈압인데 나눴었더니 그래 올라가는데 뭐 이런 좀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패턴이 달랐다, 이상했다, 조금 뭐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5가지 질병을 A에서 C로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고, 그대로 써봅니다. 말라리아, 홍혹, 결핵탄저. 그럼 이건 세균이잖아. 이러스, 그죠? 얘는 원생. 그러니까 얘는 다 A, B, C라고 해야 되겠죠. 유전물질 같잖아, 핵산으로. 세포 구조요. A, C. 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됐죠? 말라리아 병원체는 곰팡이다. 부끄러워 죽었죠. 이거 무좀 얘기입니다. 곰팡이는 균류. 독감의 병원체는요,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개 부끄럽죠. 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라고 해야 되나. C의 병원체는 나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 됐습니까? 수능 문제라고 이게. 이런 것도 있어야 또 그지? 생명 보는 어떤 낙도 생기지. 자, 시금치가 뭘까요? 다세포입니다, 여러분. 식물이니까 다세포요. 그냥 보고 쓰는 거예요. 유전물질 가지고 있죠? 네. 써봅시다. 여기에 유전물질 가지고 있으면 누구누구 들어가요? 대, 박, 시. 광합성 약물을 합성한다. 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대, 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력 디귿인데 3개가 다 동그라미 들어간 거 이거겠죠, 뭐. 이거 기억. 진짜 X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두 개를 얘를 둘이잖아. 그래서 이게 디귿이겠죠. 그럼 이게 디귿. 이거 찾는 거야. 동그라미 찾고 이게 공간감 문제다 이게. 알겠냐? 할 수 있겠지. 이쪽 특징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 그래서 A는 누구냐? 그럼 A는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애. 대대. 대장. 동그라미 하나 있는 애는 밥. 그다음 동그라미 세 개 있는 애가 시. 이렇게. 대박 시. 알겠지? 이러고 푸는 거다. 이런 문제 풀 때 습관이 들면 금방 푸는데 이거 찾다 저거 찾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추는 거지. 자, A, B식 혈액형이 서로 다른 철순의 가족 혈액형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혈액형 잠깐 설명. 혈액형은 무슨 형이 있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어.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다 풀린다니. 혈액형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피를 받을 때 하는 역할과 피를 줄 때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내가 피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외부에서 피가 들어온 애는 항원항체로 따지면 누구라고 해야 돼? 항원이야. 이런 너 항체를. 아니, 항원이 들어온 우리 몸으로 그걸 응집원이라고 해. 얘들은 항원항체 반응해서 뭐 얘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 얘들이 합쳐져가지고 피가 뭉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밖에서 뭉치면 우리가 응고라고 하잖아. 피딱지. 그치? 피가 굳는 거. 그런데 안에서 뭉치면 응집이라고 해서. 알겠지? 응집이 되는 애들이 역할하는 애들이 두 개라고. 항원과 항체 두 개라고. 근데 항원을 응집원이라고 불러. 자, 응집원은 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애가 응집원이야. 그치? 그럼 들어오는 애라는 건 누가 피를 준 사람 아니야? 피를 주는 사람을 공혈자라고 할래? 수혈자라고 할래? 그건 알고 있냐? 한자를? 오, 멋진데? 제가 난 손가락질 했어. 내가 이래. 손가락질 당하고 산다. 그러면 받는 사람의 항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응집소야. 이걸 알아야 돼. 응집원이 어디에 있냐면 적혈구 표면에 있어. 적혈구 표면에 존재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원시 문제 같은 거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네모가 항원의 역할을 하는 항원. 이런 식으로. 알았니? 그럼 응집소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혈청에 들어있어. 일반적으로 혈장인데 혈장에서 피부리 노개는 뺀 걸 혈창이라고. 혈청. 피부리 노개인이 응집하는 데만 역할을 하거든. 응고하는. 피가 굳어지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응집원이 누구냐? 그럼 혈액형이 들어있는 이 대문자 있지? 이게 응집원이야. A 얘는, B 얘는, AB 얘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O형은 우리 피를 받는 수혈자 입장에서는 아래가 또 온 거야. 뭉칠 게 없으니까 항원이 없어. 청정구역에. 이게 다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공혈자는 피를 주는 이야. 피를. 그럼 수혈자는 그렇지. 피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그럼 공혈자는 무엇이 작용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한테도 뭐가 있어? 응집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응집소가 작용을 안 한다고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 문제에서 누가 공혈자인지 얘기 준다니까? 아니면 적혈구로 써주지. 그럼 걔가 공혈자인 거야. 왜? 응집원이니까. 얘 적혈구잖아. 그러니까 혈구 써주면 얘가 공혈자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얘한테. 얘는 응집소가 작용하겠지. 이거 어디에 있다고? 혈청에 있어. 그래서 항비혈청이니 표준 A혈청이 이런 말 써있으면 걔는 수혈자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이걸 잘 봐. A는 누구랑 만나면 데드냐면 응집되냐면 얘랑 만나면 데드야. 둘이 만나면. 알았냐? A는 알파랑 항원한체. B는 베타랑 항원한체.
그럼 누구랑 만나야 얘는 사는 거야? 이래야 살아. 이렇게 만나야 살아. 알겠냐? 그래서 봐라. A형은 응집원이 A가 있으니까 응집수 누구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B형.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응집원과 응집수를 모두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누구라고? A형, B형이에요. 지들끼리 섞이면 되죠. 죽고 싶으면 뭔 짓은 무슨 형이야? 무슨 형이야? 둘이 만나? 우리 오늘 그만 하자. 끝나면 제가 빼라고 일시. 어떻게 오른팔은 네가 왼팔에 피를 주고 있고 너 오른팔은 왼팔 피 받고 둘이 받으면 주는 거야. 주고받아야 돼. 한줄 주면 안 돼. 되게 좋아하는데 취향인가 봐. 아, 좋아. 너 무슨 형이야? A가고요. 같이 놔. 너 무슨 형이야? 다 죽여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는 AB형은 얘가 있으려면 얘가 없어야죠. 얘는 그래도 뭐예요? 도둑놈식 뭐예요? 다 가질 수 있어. 없으니까 형체가. 그치? 근데 얘는 다 있어. 외로운 애. 그렇지. 중요하고 받지. 받지 못해 오형은. 오형밖에 못 받아. 이거야.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이 다 이런 거야. 그럼 이거 갖고 들어가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봐봐. 이런 문제까지 한번 보자. 얘들아 이렇게 파레트가 있는데 이런 말을 쓴다. 자, 표준 A 혈청.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A형이라는 얘기예요. A형. A형. 그럼 여기는 표준 B혈청. 이건 작정하고 니들 속이려고 내는 거거든. 이건 B형이라는 얘기야. 그럼 봐라. 혈청이잖아. 수혈자야, 공혈자야? 공멸자. 수혈자야. 그래서 혈청이니까 그러면 잘 들어봐. 철수의 피를 여기다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지. 누가 공혈자야? 철수라니까. 그럼 만에 하나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A 혈액형의 혈청에는 누가 들었어? B 혈액형 혈청에는. 그래서 얘를 항 비혈청이라고. 이렇게 B라는 항원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할 수 있다고. 얘는 항 무슨 혈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여기서 응집되고 응집이 안 됐어. 그러면 무슨 형? B형이야. 알았어?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럼 봅시다. A, B형식 혈액형이 서로 다른 철순해가지고 몇 명이야? 4명. 그럼 얘들은 A형, B형, AB형, O형이야. 100%. 그렇게 밖에 낼 게 없어. 보면 혈액이 아버지 혈장과 응집하는가? 예.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혈장과 라고 했어요. 그럼 응집원이 A나 B.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다 없다만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여기 응집원 없는 애가 누구야? O형. 그러면 아버지의 혈장과 응집하는가? 만약에 아버지가 O형이면 다 응집해야 돼요. 다. 아버지 O형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 것부터 잘라내는 거야. 그렇다면 아버지는 AB형 아니면 O형인데 AB형 아니야. 왜? 아빠는 다 봤거든. AB형이면 없는데 응집이 되겠냐고. 아니오가 다 아니오지. 그러니까 이 둘은 아니라고. 무조건 아빠는 A형 아니면 B형이라고. 이해가냐? 왜? 혈장. 아버지 혈장이면 혈청이거든. 이 안에 만약에 AB형처럼 아니요 AB형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응집하는 애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요. 여기 분명 얘가 있어요. 알았니? 그러면 알파든 베타든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 알파 베타 다 있으면 되냐 안 되냐? 네. 왜 네 명이 다 아니오로 갈 거야? 응집하는 거 얘를 다 갈 거 아니야? AB형은 아니오로 다 갈 거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A형 아니면 B형이야. 뭐 잡을래? 선택해. B형. B형 잡았어. 자기 혈액형을 한 거야. 자, 혈액의 아버지가 B형이라고 잡는다면 봐라. B형이라고 잡는다면 이 혈장에 뭐가 있겠어? 알파가 있다. 그러면 얘하고 넘어간 애들 봐봐. 얘하고 넘어간 애들. 그럼 얘는 뭐가 있다는 거야? A라는 응집원이 있으니까 A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B 또는 O형이 될 거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가봐요. 아버지 혈구 그럼 B죠. B잖아요. 응집하는가 그러면
A형은 B형이랑 응집해 안 해? 해요. 하죠? 그래서 얘가 누구야? A형. 엄마지. 당연히 얘는 누구야? 이렇게 되겠죠. 응집 안 하잖아요. 네. AB형은 응집소가 없는데 뭐. 네. 다음 여기 보세요. 항 A 혈청에 그러면 응집원 A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망했네요. 망했네요. 어이씨 다 갔네요. 얘가 없어요. 아빠는 A형이에요. 그렇게 가면 끝나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B형 아니면 A형. 생명은 그 두 개만 하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2학기 때 여러분들이 4단원 중합하는 거라도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가 이제 킬러인데 선생님 프리법 알려주면 여러분 금방 풀어요. 아니요, 예. 이거만 하면 들어갑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받는 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막겠다는 얘기야. 알았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보면요. 여기 다 해보면 혈액이 한 거, 뭐 아버지 혈구 이 나가지고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아버지 혈구, 아버지 혈장, 응집판에 다 걸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가 있다는 얘기야. 네. 그걸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A형이다. 알았습니까? 네. 아빠는 A형이다. 한 놈은 손가락 대라고 한 놈은 양쪽 눈 윙크를 하네. 양쪽 눈으로. 알겠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끌기 용이고요. 여러분들 내신에 이거 나오면 선생님이 칼 맞습니다. 아, 뭔데요? 이거 나오면 사람. 자, 여러분. 이거 어렵죠? 네. 이거하고 기다려봐요. 이거하고 풀어줄 테니까 잘 봐요. 나머지는 쉬워요. A, B, C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이에요. 네. A형, B형, AB형, O형이겠죠. 네. 혈적을 각각 섞었어요. 응집 여부를 나타냈대요. 이게 혈구고요. 혈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응집, 뭐, 응집, 소, 그럼 공혈, 자, 수혈. 자. 아니, 내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이건 무슨 자? 공혈, 자. 리듬이 한번. 문 닫어! 문 열어서 그래, 지금. 문 닫으라고. 다르라고요? 응. 저거 들어오잖아, 얘가. 네. 거기 앉으려고 그러니까 들어와. 잘 봐. 이게 궁혈자고 이게 수혈자란 말이라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써놓은 정보는 OXX밖에 없어. 그리고 1과 2는 각각 항 B혈청과 항 RH 혈청 중에 하나래. 너네 이건 알아둬라니? RH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거든? 웬만한 애들 다 RH 플러스다. 뭐냐면 RH 마이너스 혈청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붉은 원숭이 뭐 저기 피에다가 토끼 혈액에 떨어뜨렸더니 그게 이제 검출하는 시약이거든. 응집되면 RH 플러스, 응집 안 되면 RH 마이너스거든. 근데 응집된다는 건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야. 응집원이 있는 애들이 플러스고 없는 애들이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RH 마이너스는 RH 플러스한테 줘도 돼. 혈액형은. 근데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 주면 안 돼. 없던 응집소가 생겨. 원래 RH 마이너스는 응집원 응집소가 없거든. 근데 RH 플러스 들어오면 응집원이 생겨. 응집 소가 생기는 거. 응집소가 참 그게 생겨. 없다가. 알았어? 근데 그 응집소가 또 알파 베타보다 작아. 그래서 해반을 통과해. 그래서 엄마가 RH 마이너스인데 아들이 RH 플러스잖아. 첫 애는 나가. 괜찮아. 두 번째는 죽여. 안 했어요. 그래서 저기 주성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저가서 본체. 그런 거면 나중에 배우고, 그건 여러분 이거는 봐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가,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죠. 근데 이걸 보시면 항 A혈청에 이것만 딱 풀리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거 봐봐. 기억 니은이 요들 줄이거든. 근데 항 A혈청이야. 네. 수혈자야 공혈자야? 혈청은 수혈자. 수혈자. 그럼 이 기억이 바로 공혈자인 거야. 네. 응집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항 A혈청에는 뭐가 있어? 알파가 있단 말이야. 네. 기억에는 A가 없다는 얘기라고 지금. 니은에는 없어요.
됐네.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찾으면 돼. 기억 같은 경우 봐라. 항 A 혈청에 응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A가 없어. 그러면 기억은 누구 중에 하나야? B 아니면 B 아니면 O.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 B 아니면 O라고. RH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나중에 보고 너희들 이거를 찾는 거야. 자, 그럼 봐봐라. 기억은 B는 뭐를 갖고 있지? 알파를 갖고 있잖아. O는 알파, 베타를 모두 갖고 있고. 맞지? 그럼 니네 봐봐라. 기억이 B형이면 니은과 만나서 응집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얘가 응집했냐? 안 돼요. 안 되지. 기억 B형이야 그러면. 아, 기잖아. 응집이 되잖아. 그럼 B는 응집원이 있잖아. O형은 응집 안 되거든. 그래서 기억은 B형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 갔어?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뭐라는 A라는 응집원이 없는 애를 먼저 찾는데 그러면서 응집원이 있는 애야. O형은 B라는 응집원이 없지만 그죠? A라는 응집원도 없고 그러니까 응집원 B와 그 다음에 B가 없는 B형과 O형이 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응집이 되는 애는 B형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억은 B형이다. 그럼 니은은요? 여러분 니은은? O형이요. 니은은 여기에 보니까 당연히 뭐 설명할 필요 없다. 에이씨. O형밖에 없지? 네. O형이면 이게 뭐겠냐? 항 비혈청이겠죠. 아, 네. 이게 여기 이거 응집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RH? 플러스. 그렇죠. 혈청. 그 얘가 지금 RH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얘가 RH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응집이 안 됐으니까. 네. 이 얘기까지예요. 그럼 봐봐요. 기억이 무슨 형이고? B형. 그러니까 여기는 B라는 혈구가 있고 여기는요. 베타가. 알파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요. 없고 그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있겠죠. 이거 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A형과 B형. A, B형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알파에 얘들은 둘 다 응집되죠. 당연히 A형이든 A, B형이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 X라고 써있죠. X는 누굴까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A가 있고 얘는 A, B가 있죠. 근데 얘는 베타가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났을 때 없는 애 B형. 이거 A형이죠 당연히.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지금 응집이 되어야 되는데 혈장 속에 누가 있어요? 혈장 속에 A형이 아니라 네. 이게 A형이겠죠? 네. 그죠? X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 베타가 없다는 얘기니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베타가. 네. 그러니까 디귿이 A형이고 얘가 AB형. AB형. 그럼 문제 풀려요. 그냥. 이거만 찾는 거예요. 저렇게.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풀어야 돼. 왜 이게 진짜 니네한테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내가 강사 생활한 거야. 잘 봐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나와요. 200명 학생 집단 대상으로 ABU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 니은 저거 뭐겠습니까? 기억 니은이 A 또는 B겠죠. 그래 안 그래요? 기억과 니은은 A 또는 B의 응집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응집소 디귿 니은은요. 그렇죠. 알파 또는 베타겠죠. 그 다음 RH 혈액형 응집원의 교사를 유무를 가진 학생인데 이거 자 보세요. 이 집단에는 이 네 개가 모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A형과 O형 중에 누가 많대요? 어디 있어요? 여기 쓰잖아요. 뭐형. 아 진짜 씨. A형인 학생 수가 O형인 학생 수보다 많다고 써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RH-인 학생들 중 A형인 학생과 AB형인 학생 각각 몇 명이래? 한 명이요. 1명이래. 그래서 얘가 198명이야. 아. 전체 200명 중에 RH- 둘 빼니까. 네. 그만 보고 선생님 봐. 이러면 원래는 봤어? 너 죽었잖아, 오빠. 빨리 가.
자, 이제 니들이 하는 일은 이거다. 야,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가진 학생이면 누구냐? AB 5 A, 에? 응집 A형 아닌 B형. A형 아니면 B형이지. A형과 B형만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갖고 있잖아. 네. 이제 니들이 선택에 나왔어. A형 응집원 니은을 뭐로 잡을래? B형. 아까 B로 잡아서 망했잖아. 좋아, B로 잡자. 아유, 아, 아니, A형. B. 그럼 얘는 알파 알파. 이러고 푸는 거야. 그 조건에 맞는지만 대입하면. 봐라, 이제. 기업 A A를 가진 학생. 그지? 네. 그럼 그게 누구누구야? A형과 AB형 AB형이 합쳐서 몇 명? 74 이렇게 쓰는 거야. 디귿은 뭐냐? 베타 베타. 그럼 저건 B형과 AB형. 어허. 아, A. O형 B형과 A형과 O형? A형과 A형과 O형. O형 A형과 O형. O형. 이게 몇 명? 110명.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누구 형이야? AB형? B형이 70명이잖아. 아니, 우리 B형 작정했잖아, 70명. 네. 이해 가냐? 네. 그럼 들어봐. 이거 모두 합쳐봐. 2A 플러스 B, B 플러스 AB, AB 플러스 5, 5는 254. 254면 4 됐어? 네. 근데 저기서 A형, B형, AB형, O형 모두 합쳐서 몇 명이 돼? 200 200명. 200명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면. 네. 여기 몇 명이라고? 200. 200명. 그럼 A는 몇 명? 54. 이렇게. 그럼 A가 54명이면 O형은 몇 명일까? 20명 56. 이렇게 되면 누가 많아? 그럼 저 조건에 맞아 틀려? 또 나온 거예요? 아, B형 진짜 승리를 한다. A형 넣으면 풀려야 돼. 진짜. B형 씨 오늘 앞으로 찍으면 A형으로 찍을